자, 아무튼 그러면 일단 진도는 4에 일단은 문법 나가고 있고 또 앞에 이제 문학 나가는 쌤 어디 나오고 계셔요? 지금 잠깐만요. 봐야고 지금 거의 진도를 안 나왔어요. 제일 1단원 쪽이 그거잖아요. 그 복숭아 나무 곁들어였나? 저희는 수영하고 있어가지고. 수행하고 있어. 방문객이었지, 그치? 일단은 방문객이었고. 그런데 어. 그거 안 했던 거 같아요. 수행 평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각과 그거예요. 그 인터뷰. 친구 인터뷰하는 그러니까 그거 인터뷰에서 수필 쓰는 거였잖아. 옆자리 어. 친구 인터뷰 하는 인터뷰는 했어요? 그거 하고 있는데 저는 꽉 채워서 썼거든요. 옆자리 얘가 저 인터뷰에 저 아이들이 아는 거 써보라니까 없으면 썼는데 쌤이 건다니까 갑자기 썼는데요. 저 진짜 수행평가에 그 인터뷰는 다 했어? 저희 반은 첫인상만 적었어요. 아, 첫인상만? 네. 뭐 언제까지 수필 쓰고 이런 건 아직 안 정해졌고?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5차신가? 5차시면은 4월 초? 네. 아니다, 5차시? 수행 안 내면 집 가서 보내드릴게요. 그 선생님이 일주일에 수업 몇 번 들어오시는데? 이번 2번 들어오시면은 5차시면은 보자. 이번 주 2번, 지난주 2번 했었나? 다음 주 첫 번째. 수행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었나? 네. 하나, 둘, 셋, 넷. 이달 말쯤 정도까지 되겠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친구에 대해서 쓴 내용들 있잖아요.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서 쌤한테 갖고 오세요. 다음 주 클리닉 때. 그거 이미 냈어요. 그러니까 낸 거 네가 기억해내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해서 쌤한테 보여달라고. 네. 그러면 쌤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수필을 쓸 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줄 거니까 알겠죠? 그 수행지도 꼭 쌤한테 보내주시고 알겠지? 왜냐면 여러분들 수행 평가가 이제 50%입니다. 옛날처럼 40%가 아니라 50%예요. 알겠죠? 비중이 더 커졌기 때문에 뭐 예전에도 물론 40%대도 사실 아무리 내신 잘 봐도 수행 평가 망치면 점수가 확 떨어지듯이 이제는 더 그게 심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렇다고 하지 않았나? 내신에서 객관식만 나오고 한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신에 있는 서술형 평가나 이런 거를 결국 수행으로 다 대체를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걸 좀 중요시하게 봐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 클리닉 때 무조건 이제 선생님한테 써낸 내용과 가장 유사하게 알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옆 친구에 대해서 인상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거를 선생님한테 갖고 오세요. 그럼 클리닉 때 어떤 방향으로 이제 쓰면 될 거다라는 걸 한 명씩 잡아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엇박자 D. 그쵸? 자, 바로 여러분들 이게 2단원 소설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현재 아무리 봐도 2단원이 다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에.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1단원, 그 다음에 2단원 절반, 그 다음에 3단원이나 5단원 중에 하나. 약간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4회 1단원 아까 얘기했듯이 문법 단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 하나는 무조건 들어갈 거고 기말 때 이제 문법 요소, 이제 높임법, 그 다음에 시제, 피동, 사동 이런 것들은 기말 때 들어갈 거고 그래서 아마 시험 보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왜냐면 1, 2단원을 다 넣어버리면은 3단원, 5단원 자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알겠지. 정말 이게 약간 장문 단원 내지는 이제 반독서 약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 내기가 그렇게 원만한 단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험 범위가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니면 아예 문법을 확 내 작정으로 1, 2단원 시험 범위 해버리고 그 다음에 3단원 4에 2단원, 5단원 해놓고서는 거의 한 70%를 문법 문제로 도배를 해버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내신 대비 어쨌든 지금 일단 선생님 목표는 여러분들 2단원까지는 수업하고 그 다음에 4회 1단원 내용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엇박자 D하고 파수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준비됐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서사갈래 이해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서사갈래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서사갈래는 작가가 허구적으로 창조한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는 문학 양식을 바로 서사관례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게 바로 뭐다? 허구성. 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다음에 배우는 극문학도 다 허구기는 합니다. 알겠죠? 다만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알겠죠? 자, 서사관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며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 이게 바로 갈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소설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이때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가 독자에게 사건을 전달하기 때문에 서사관례에서는 서술자의 시점과 태도, 서술 방식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서술자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 바로 뭐다? 작가가 만든 허구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가 화자라고 하는 것도 작가의 대리인이지만 소설 역시 마찬가지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일종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소설의 구성 요소와 주제 형상화 보도록 합시다. 자, 작가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의 구성 요소와 서술자의 서술 방식, 문체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소설의 3요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소설의 3요소는 크게 첫 번째 바로 주제. 그렇죠? 자, 주제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우리는 주제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구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구성은 바로 뭐냐? 소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조각해 놓을 것인가, 배열해 놓을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구성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소설의 3요소가 있지만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인물. 자, 인물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소설 속에 등장해 저 사건을 겪는 존재를 우리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 사건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갈등이죠. 그래서 소설을 이끌어가는, 그렇죠? 중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소설은 결국 갈등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떻게 클라이막스가 됐다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결국 이게 바로 소설이라고 하는 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배경. 줄여서 그래서 인사배라고 하죠. 인물, 사건, 배경. 이게 소설 구성의 3요소입니다. 소설의 3요소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배경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인물들이 갈등을 겪는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배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다? 문체가 있죠. 그렇죠? 자, 문체는 바로 뭐다? 소설을 서술하는 방식, 문장,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체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장면에서는 막 꾸며주는 말을 많이 집어넣어서 굉장히 말을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고, 반면에 막 뭔가 범인에게 쫓긴다든지 귀신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굉장히 좀 긴박한, 그죠, 불안한 이런 장면에서는 일부러 문장의 길이를 짧게 해가지고 읽는 사람도 약간 그에 맞춰서 읽으니까 숨이 차는 듯한 느낌, 그죠? 이런 식으로 막 하게 되면은 작품의 분위기나 이런 걸 다 형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문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작가의 개성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만의 그런 그 특유의 이제 글을 사용하는 방식, 이런 걸 우리가 또 문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작가는 독자에게 전할 주제를 정하고, 자,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점,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인물들 간에 전개된 이야기인 사건, 인물의 행동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인 배경을 설정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주제. 자, 이게 바로 소설의 3요소 중에 첫 번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물. 이거는 소설 구성의 3요소 중에 첫 번째고, 그렇죠? 다음 사건. 이거는 구성의 3요소 중에 두 번째죠. 그 다음 배경. 이게 구성의 3요소 중에 세 번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소설의 3요소 두 번째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소설 속 사건을 자신만의 문체로 표현하여, 그렇죠? 문체가 바로 소설의 3요소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해서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여기 실려있는 소설 엇박자 D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역시 이 단원도 역시 시험 범위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당연히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하나 빈 공간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그렇죠? 자, 당연히 현대 소설. 이거 단편 소설. 비교적 분량이 짧은 소설입니다. 알겠죠? 자, 성격은 회고죠. 어른이 된 나가 고교 시절의 모습을 뭡니까? 떠올리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 성찰적.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배경은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바로 과거, 고등학교 시절과,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 바로 고교 졸업 후 20년이 지난 현재가 두 가지 배경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제목에서도 나오는 이 엇박자 D 친구의 별명이거든요. 그렇죠?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주인공이고 나는 이제 그 친구의 일을 우연히 어른이 돼서 만나서 도와주게 되면서 이제 그 친구의 모습을 통해 반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주인공은 엇박자 D라고 하는 친구라는 거죠. 자, 제재는 저 중심 소재는 자 바로 엇박자 D가 기획한 공연입니다. 자, 주제는 현대 우리 사회의 문제죠. 그렇죠? 바로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즘 현대 사람들은 다름을 그죠 틀림이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차별의 이제 요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렇죠? 나와 좀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리는 그런 친구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에게 올바른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자, 특징은 바로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관점과 의미가 담긴 합창을 소재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합창이 2번 등장을 하는데 그 합창이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1인칭 관찰자인 서술자가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 적었습니까? 다 적었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다 합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 자, 공연 기획자로 일하는 나에게, 그쵸?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쵸? 그죠? 그치?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가 바로 서술자이고, 그쵸? 서술자가 나가 등장한다는 건 1인칭이다, 3인칭이다? 1인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1인칭.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주인공은 사실 제목에 나왔던 엇박자 D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친구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는 그 친구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쓴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연 기획자로 일하는 나에게 공연 실황을 녹화한 영상을 편집하던 조 감독이 한 화면을 보여준다. 나는 그 화면에서 다른 관객들과 달리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엇박자로 뛰어올라 혼자 우뚝 솟아있는 것 같은 사람을 발견한다. 그 사람은 나의 옛 친구인 엇박자 D였다라는 거죠. 이 바로 이 엇박자 D. 이 사람이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첫 부분에는 약간 액자식 소설같이 현재의 모습이 먼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회상식으로 이제 과거의 모습을 지금 떠올려줍니다. 알겠죠? 근데 액자식 소설은 아닌 이유가 과거와 현재가 좀 교차하는 형태로 많이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부터는 바로 뭐다? 바로 과거 회상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죠. 자, 엇박자 D와 나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합창단에 있었다.
합창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했지만 애당초 제대로 된 합창단은 불가능한 집단이었다라는 거죠. 즉 제대로 된 합창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합창단, 이게 바로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의 실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질문이네요. 다시 한번. 그렇죠? 귀신인가 봐, 그치? 됐습니까? 그렇죠? 자, 합창단은 학생의 개성을 신장하고 건전한 취미와 특수 기능 및 민주적 생활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의 특별 활동 중 하나였지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합창단을 만든 설립 목적이 바로 뭐였다? 학생의 개성을 신장하고 건전한 취미와 특수 기능 및 민주적 생활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합창단의 그렇죠. 이게 바로 합창단의 만든 목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만든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음악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합창을 시키는 그런 장면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목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짜 합창단의 모습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 모습과 정반대의 목적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특별한 일이란 건 1년에 한 번 있는 학교 축제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노래를 듣는 사람도 그저 그러려니 실수를 하면 하는가 보다. 듣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돌을 던지면 던지는가 보다. 돌에 안 맞으면 잘못 던졌나 보다. 노래를 한 곡만 부르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무관심이야말로 합창단의 모토라 할 만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좀 올려놓고.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다? 합창단 활동에 아무런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관심이야말로 합창단의 모토라 할 만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합창 단원과 합창을 듣는 사람 모두 합창단의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합창단을 선택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특별 활동을 하고 싶었고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한 직후였고 동생은 가출을 마치고 돌아온 후 또 다른 가출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나 역시 가출에 버금갈 만한 인생의 파격을 찾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다? 굉장히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시된 게 바로 뭐다? 자, 이건 지워도 되겠죠? 여기서 제시된 게 합창단은 들어갈 당시의 나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고등학생에게 합창이라는 단어는 이상적이었지만 불가능한 유토피아의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왜 나에게는 바로 뭐다? 이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유토피아라고 생각이 되었느냐? 그쵸? 합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 사람이 지금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합창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나는 어때? 집안 자체도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어? 못 이루고 있어? 못 이루고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불가능한 유토피아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당시 나의 상황으로 인해 가족과도 조화와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렇죠? 타인과의 조화는 불가능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하다고 여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예전 미국에서 쓰여진 소설 제목으로 쓰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유토피아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 소설의 부제목이 뭔지 알아요? 세상엔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소설의 부제목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워낙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이제 그 소설의 부제목으로도 나오지만 이 세상엔 없는 세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상적으로만 가능한 그러한 세계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앞에서 제시했듯이 가족과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타인과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 자체가 참 이상적이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걸 이룰 수는 없다,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죠? 중2병이었나 봐요.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합창단 활동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사람은 엇박자 D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지못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특활반 중에 하나를 선택했지만 그는 달랐다. 자, 첫 모임에서 더 남달랐다. 정말 혹시 단장을 맡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음악 선생의 질문에 그는 번쩍 손을 들었다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선생님이 정말 혹시 이렇게 묻는다는 건 기대를 안 한다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엇박자디가 굉장히 어떻게 질문에 그는 번쩍 손을 들어서 지금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엇박자디의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무기력한 다른 학생들과 달리 합창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엇박자 D의 모습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너무나 진지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음악 선생과 나머지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럼 내가 단장을 맡으면 되겠네. 뭐 딱히 할 일은 없고 축제 때 부를 노래의 악보를 복사하는 거라. 그리고 딴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그죠? 지금 이 선생님도 지금 바로 뭐다? 이 합창반 활동에 관심이 사실 없는 선생님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합창단 단장의 지금 역할을 설명을 해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딱히 할 일은 없고 축제 때 부를 노래의 악보를 복사하는 거랑 그리고
뭐 딴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하는 거야. 사실 여기서 설명한 거는 악보 복사하는 것밖에 없잖아. 단장이 하는 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다? 바로 합창단의 열의가 없는 음악 선생의 모습 첫 번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 내가 단장이 됐으니까 그래 축하한다 라는 선생님의 축하 말씀이 끝나자 그가 곧 입을 열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축제 때는 어떤 곡을 부르게 되나요? 그거야 지금 정하기 힘들고 5달이나 남았으니까 앞으로 생각해 봐야지. 자, 오늘은 그럼 어떤 곡을 연습하나요? 연습? 아, 그래, 연습.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하도록 하자는 거죠. 합창단에 들어왔는데 자습을 하재요. 그치? 자, 여기서 바로 뭐다? 합창단에 열의가 없는 음악 선생의 모습 두 번째죠. 그렇죠? 이렇게 열의가 없이 하니까 지금 학생들도 지금 빼고하는 학생들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냥 선생이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개인 노래 연습을 하는 건가요? 자, 그럼 각자 공부해라.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지? 노래 연습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해도 되고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실에 앉아 각자의 공부를 했다. 실망한 엇박자 D가 밖으로 나가서 노래 연습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도 엇박자 D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음악 선생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한다고 했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자습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 바로 뭐다? 음악 선생의 모습 세 번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합창단이라고 만들고 맡아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커다란 음악실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세계의 지리를 외웠다. 그렇죠? 합창단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만 한 거죠. 자, 합창단에 들어가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엇박자 D 빼고는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뭡니까? 엇박자 D가 추구했던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 그렇죠? 합창단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무색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나는 음악실 의자의 보조 책상에 엎드려 밀린 잠을 보충했다. 합창단이 연습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후, 그러니까 축제 한 달 전이었다라는 거죠. 자,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 그중 가장 인기 있던 발라드 곡을 추천했다기보다는 그냥 제목을 냈고 모두들 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 제대로 뭡니까? 축제에서 막 우리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보자, 뭐 우리의 그런 합창을 보여주자 이런 열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합창단의 열의가 없는 학생들의 태도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합창단에서 정말 뭡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엇박자 D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자,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합창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노래였다. 단순한 멜로디였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 명이 뛰어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 우리는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자습에 몰두했다. 연습이 시작된 건 그 다음 주였다.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자,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보고 자습하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축제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자습만 고집을 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드러나죠. 자, 음악 선생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후 우리는
엇박자 뒤의 진면목을 처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엇박자 뒤의 진짜 모습은 바로 뭐다? 음치이자 박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길한 기운. 그렇지? 자, 불길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엇박자 뒤의 노래가 합창에 끼친 영향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5소절쯤 지나자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한 사람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 막 음과 박을 틀리니까 다른 애들도 이제 그에 이끌려가지고 같이 지금 틀리게 되는 자꾸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야,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다지만 그래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음악 선생은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냈다.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자, 다음 페이지. 자,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야, 그죠? 세 번째야, 선생님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잠깐, 이 목소리 누구야? 계속 불러봐. 음악 선생은 세 줄로 서 있던 22명의 아이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모두들 긴장했다. 내 노래 실력이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래도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의 노래에 배어났다. 불안한 마음이 부르는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음악 선생님의 이제 그런 태도에, 그렇지? 아이들이 지금 불안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작곡세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내 노래 실력이부터 노래가 아니었다까지. 그렇죠? 바로 여기서는 음악 선생의 태도에, 그렇죠? 긴장과 불안감을 느낀 합창 단원들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단장, 이거 내 목소리 아니야?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봐. 엇박자 뒤의 노래는 들어줄만 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엇박자 뒤의 노래는 뭐다? 엇박자 뒤는 완전한 음치와 박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혼자 노래를 불렀을 때는 누구나 그래도 들어줄 만한 그런 노래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바로 뭐다? 바로 엇박자 뒤의 노래가, 그렇죠? 전체와 어울리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어울리지 못할 뿐. 그치? 그의 노래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예 완전히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그치? 그냥 다른 사람과 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음악 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또 올려놓고, 자, 다시 합창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자, 엇박자 뒤에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엇박자 뒤에 목소리를 뭐에다 비유했다? 바이러스. 그치, 바이러스에 비유를 한 거죠. 이거는 바로 엇박자 뒤의 목소리를 비유한 표현이죠. 표현법으로 치면 음유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그의 목소리가 합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치 바이러스가 주변에 퍼져나가듯이,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니까 이제 엇박자 뒤의 목소리를 바이러스로 표현하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음악 선생은 엇박자 뒤에게 잦은 사퇴를 권했지만,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음악 선생님은 엇박자 뒤한테 잦은 사퇴를 권했대요. 뭐 때문에? 너무 불러서. 못 부른다기보다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합창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음악 선생의 태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음악 선생은 바로 뭐다? 모두가 똑같이 노래를 부르기를 바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음악 선생의 어떤 모습을 알 수가 있다. 바로 회계성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거는 아까 바로 뭐다? 처음에 제시되었던 합창단의 설립 목적과 대조가 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벙긋벙긋 하는 거야. 알았지? 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지금 음악 선생이 추구하는 거는 바로 뭐다? 그쵸? 자, 바로 모두 똑같이 노래하는 것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바로 뭐다? 엇박자 뒤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일반적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졸려? 혼나야 되겠네. 자전거 샀어요. 자전거 타면서. 어허이.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 줄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축제 무대에서 엇박자 뒤는 음악 선생의 지시를 무시하고 뭡니까? 소리내어 노래를 부르고 합창단의 노래는 엉망이 된다. 화가 난 음악 선생은 공연을 멈추고 엇박자 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그렇죠? 막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애를 때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엇박자 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시간이 흘러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던 나는 20년 만에 엇박자 뒤에 연락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시간이 어디로? 현재. 그렇죠.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엇박자 뒤를 지목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게 돼요. 음악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자, 무성영화 전문가가 된 엇박자 뒤는 나에게 인기 밴드인 더블더빙의 공연을 총괄 기획하게 되었다며 자신을 도와 보조기획자로 일할 것을 제안한다. 처음에는 엇박자 D가 나에게 전적으로 더블더빙 공연의 기획을 부탁하지 않아서 화가 났지만 더블더빙 공연의 기획자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엇박자 D는 생각보다 일을 잘했고 나는 엇박자 D와 일을 하면서 처음 공연 기획 일을 시작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깨달음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공연의 큰 주제는 더블 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었다. 엇박자 D가 공연의 큰 줄거리를 만들어 왔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새로웠다. 10년 동안 공연 기획을 해왔지만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공연이 될 것 같았다. 여러 가지 음악이 혼재되어 있는 더블 더빙의 노래가 무성 영화의 여러 장면을 덧붙인다는 것도 새로웠고 DJ가 무성 영화의 배경음악을 리믹스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도 좋았다. 연주자들이 무성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처럼 움직이고 배경음악에 맞춰 무대 위를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짧은 무성 영화를 틀어놓고 더블 더빙이 영상에 맞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그렇죠. 일단 꺽쇠로 표시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짧은 무성 영화를 틀어놓고 더블 더빙이 영상에 맞춰 맞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무엇보다 더블 더빙의 음악과 무성 영화가 잘 어울렸다. 더블 더빙의 음악이나 무성 영화 중 한쪽이 강하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두 요소의 균형이 좋았다. 엇박자 D가 무성 영화와 더블 더빙의 음악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내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라는 거죠. 지금 뭡니까? 엇박자 D가 나를 지금 칭찬해주는 말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엇박자 D는 어떤 면목? 바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엇박자 D의 면모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엇박자 D의 칭찬은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사실이기도 했다. 나 역시 일을 잘했다. 공연에 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 어떤 일이 닥쳐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엇박자 D와 나는 잘 맞는 파트너였다. 공연 일주일 전 사운드 디자인을 체크하던 엇박자 D가 얘기를 꺼냈다.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자, 겁나게 또 무슨 부탁이야? 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연락을 해줄 수 있을까? 누군데 내가 연락을 해?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했던 그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라는 거죠. 지금 엇박자 D가 바로 뭐다? 예전 합창단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지금 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이 이유는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지만 모두가 보는 축제 자리에서 음악 선생한테 지목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막 맞는 굉장히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거든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엇박자 D는 바로 뭐다? 공연 기획 쪽에서 오히려 지금 공연 쪽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지난날에 복수는 아니고 너무 복수물을 많이 보는 거 아니야? 그치? 바로 아픔을 극복하고 가쁜 분위기 호러야? 그렇죠? 극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연락하긴 좀 못해서 말이야. 넌 지금 너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렇긴 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긴 했지만, 즉 나는 지금 뭡니까? 친구들과 연락을 계속하는 이유가 필요에 의해서였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성격이다? 나의 이해,
가산적 성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나에게 도움이 없었다면 이미 연락을 나도 끊었겠죠. 그쵸? 자, 보다 합시다. 그래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 서너 명과는 연락을 하고 있었다. 엇박자 D와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초대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좋은 기억이 아니었고 그들이 엇박자 D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생색을 내기에 적당한 시점이었다. 친구들로부터 공연 기획한다면서 어떻게 초대장 한 장을 안 보내냐는 소리를 곧장 듣곤 했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 나는 그 친구들을 뭡니까 초대하는데 뭡니까 그 자기가 생색을 내기 위해서 지금 초대를 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일종의 바로 뭐다? 친구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로 뭐다? 엇박자 D는 바로 과거의 그 상처를 굉장히 다 극복하고 오히려 공연 기획 쪽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제 공연 기획 쪽에서 일을 하지만 약간은 좀 계산적인 그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이제 엇박자 D의 모습을 비교하는 문제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렇죠? 자, 20년 만에 전설의 합창단이 재회하겠네. 내가 몇 명 연락처를 아니까 얼추 손이 다 닿을 거야. 다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연락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합창단에 있던 20명 중 1명은 2년 전에 죽었다. 교통사고를 했다. 친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식조차 몰랐다. 1명은 현재 암투병 중이라고 했다. 가난이라고 했고 6개월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였다.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 망설이다 연락을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꼭 오겠다고 했다. 다음 페이지. 자, 외국으로 출장 간 친구가 1명 있었고 자, 이민 간 친구가 2명, 연락이 닿지 않은 친구가 3명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오겠다고 했다. 13명이 모이는 셈이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 얼굴들을 떠올려고 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모든 사실이 가물가물했다. 기억날 리가 없었다. 왜 모든 사실이 가물가물하고 기억날 리가 없었어? 응? 이상적이지 않았어. 이상적이지 않았다기보다는 다들 합창단 단원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잖아요. 열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때? 합창단 활동에 그렇죠? 무성이 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은 반이었던 친구는 많지 않았고 함께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것도 아니고 함께 모여 각자의 공부만 열심히 했으니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 나는 친구들에게 공연장 앞쪽에 좋은 좌석을 주었다.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공연은 반응이 좋았다. 자, 공연 3일 전에 모든 표가 팔렸다.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취재를 오기로 했다. 공연 준비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짧은 취재였지만 취재 기자를 보드겨 인터뷰도 했다. 가수들은 투정을 부립니다. 이제 아무도 음반을 사지 않는다고. 음악은 죽었다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미래는 음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음반은 공짜로 들을 수 있겠지만 공연은 공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음악이 시작돼야 합니다. 라는 내 말이 전국 방송을 탔다. 화면의 내 이름 앞에는 더블 더빙의 첫 번째 공연을 기획한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었다. 잘못된 표현이지만 굳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야. 왜 나는 지금 바로잡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왜?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죠? 왜? 지금 메인 기획자는 엇박자 D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방송에는 내가 마치 뭐다? 기획을 한 것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가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나중에 또 다른 공연에 참여할 때도 이러한 이력이 있으면 훨씬 더 우대받을 게 뻔하니까 그거를 굳이 바로잡을 필요가 나는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지금 우리는 바로 뭐다? 나의 이해 다산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는 공연 전날까지 사운드 시스템과 조명 시스템을 꼼꼼하게 몇 번씩 확인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기대와 긴장이 팽팽하게 몸을 잡아당겼다. 자, 좀 올려놓고. 자, 공연 당일 공연을 2시간 앞두고 엇박자 D와 나는 무대에 걸터 앉아 커피를 마셨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드라이 리허설도 끝났고 카메라 리허설도 끝났다. 텅 빈 의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떨린다. 공연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곧 시작되겠지. 걱정 마. 오늘은 역사적인 밤이 될 거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연이 시작될 거야 라는 거지. 그치? 이게 바로 사실 무슨 일이다. 뒤에 이거는 스포일러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후반부에 바로 뭐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공연이 그 숨어 있다는 걸 암시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엇박자 D와 나는 파이팅을 외치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무대 뒤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1시간이 1초처럼 지나간다. 똑! 그리고 딱 하더니 공연장이 관객으로 가득 찼다. 무대 뒤쪽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린다. 관객들은 이제 곧 커다란 해일이 되어 공연장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렇죠? 지금 관객을 무엇에 비유했다? 헤일. 그렇지. 해일에 비유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관객이 가득 찬 상황을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소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관객의 모습을 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조용해졌을 때는 뭡니까? 물이 잔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함성이 막 일고일 때는 마치 해일이 이제 뭡니까? 덮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커튼 사이로 관객석을 보았더니 빈틈이 보이질 않았다.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몇몇 팬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렇죠?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다. 공연장에 불이 꺼지자 관객들의 파도 소리가 잔잔해졌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말하는 거다. 그 관객들이 조용한 걸 파도 소리가 잔잔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시작은 짧은 무성 영화였다. 그렇죠? 한 남자가 기찻길에 누워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기차는 오지 않았다. 남자는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누웠다. 누워있는 자세가 어쩐지 불편해 보인다. 남자는 자세를 바꾸고 다시 누웠다. 다음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베개를 들고 나타났다. 베개를 기찻길에 놓고 누웠다. 다음날엔 담요를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날엔 오두막집을 한 채 이고 나타났다. 남자는 오두막집을 기찻길 위에 올려두었다. 오두막집 속에서 불이 켜졌다. 불이 꺼지는 순간 멀리서 기차가 오는 게 보였다. 기차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기차가 거의 다가왔을 무렵 오두막집에 불이 켜졌다. 그리고 충돌 직전 빵! 기타 소리가 터졌다라는 거지. 그치? 자, 꼭 세로 표시합시다. 한 남자가부터 기타 소리가 터졌다까지.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제시한 게 바로 뭐다? 무성영화의 장면과 음악 소리를 활용한 공연 내용을 이렇게 서술자가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와, 그쵸? 공연장의 조명이 번쩍이며 더블 더빙이 나타나자 한 차례 해일이 일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진짜로 해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뭡니까? 관중들이 더블 더빙에 이제 등장해 굉장히 열광하는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헤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 관객들이 자,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비유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내가 봐도 드라마틱한 시작이었다. 흑백 무성 영화가 영사되던 스크린을 찍고 더블 더빙의 멤버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오두막집으로 돌진하던 기차가 되어 관객들 앞으로 뛰쳐나왔다. 더블 더빙의 음악은 대단했다. 음반으로 듣는 것보다 리허설 때 들었던 것보다 10배 정도는 강력한 음악이었다. 그들의 음악을 어떤 장르라고 규정하기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넋을 가고 있었다. 록보다 강렬했고 재즈보다 자유로웠으며 클래식보다 품이 있었고 펑크보다 리드미컬했다. 첫 번째 공연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더블 더빙은 능수능란하게 공연을 진행했다. 엇박자 뒤에 스토리보드가 그만큼 꼼꼼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엇박자 뒤는 그렇죠? 굉장히 뭡니까? 뛰어난 공연 기획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엇박자 뒤의 뛰어난 공연 기획 능력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무성 영화의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연주를 할 때였다. 재채기라는 아주 짧은 무성 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난다. 여자는 코가 간지럽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한다. 참아보지만 쉽지가 않다. 내용은 그게 전부다.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이 재미난 연주를 들려줬다. 관객들은 무성 영화를 보며 한 번 웃고 더블 더빙의 연주를 들으며 또 한 번 웃었다.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 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질 않았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엇박자였다. 관객들은 그걸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부터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까지.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뭐다? 이 공연의 가장 핵심적인 기획 의도는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음정과 박자가 그렇죠? 자, 맞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엇박자 뒤의 기획 의도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더블 더빙이 엇박자 뒤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엇박자 뒤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앙코르를 외치고 있었다. 물론 앙코르 곡을 준비해 두었다. 더블 더빙이 그렇죠?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고요해진 무대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시로 친다면 일종의 공감각적 청각의 뭡니까? 시각화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 대우를 하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즉 바로 뭐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앙코르 곡으로 지금 뭡니까? 예전에 합창을 했던 노래가 나올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 있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진짜 앙코르 곡의 내용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음향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운드 체크해봐. 무선 헤드셋으로 엇박자 뒤에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바로 자신의 합창단원 친구들한테 바치는 선물이라는 거죠. 자,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 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뒤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바로 이 합창은 바로 음치들의 합창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줘. 무선 헤드셋에서 나는 다시 엇박자 뒤에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노래는 아름다웠다부터 화음 같았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즉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도 상통하는 부분이죠. 바로 뭐다? 서로 다른 음과 박자로 부르는 노래도 조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바로 뭡니까? 노래가 관객들에게 이렇게 닿는 모습을 역시 바로 뭐다? 시각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 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몇몇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관객들은 오히려 이 노래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음치들의 노래는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 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래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엇박자 뒤에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것은 바로 엇박자 뒤 자체가 스스로가
이런 걸 의도해서 지금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22명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벙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났다. 2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 엇박자 뒤에 립싱크를 시켰을 때 장면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는 장면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앞부분에서 엇박자 뒤에 립싱크를 시키는 건 바로 뭐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바로 뭐다? 우리가 립싱크를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원래 음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불러버리면 이들의 조화를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타인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렇게 립싱크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22명의 노래를 존중하는 의미로서 여기서는 립싱크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음치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벙긋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그저 입만 벙긋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엇박자 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바로 다름과 개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드러내면서 작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현재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극단적 페미니스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은 자기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꾸로 역으로 다른 성별을 차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 왜 자꾸 다르다고 하는 것이 차별의 근거가 돼야 되는 것인가? 다름과 틀림은 서로 같은 말이 아닌데 서로 다른 말인데 그렇죠? 타인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우리 사회의 그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소설이 바로 이 엇박자 D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이제 22분 정도 됐으니까 15분 정도 쉬고 한 40분쯤에 이어서 파수꾼 내용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